3월 20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시장 전반의 상황이 아주 예쁜 녹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88,000달러까지 돌파하려는 그런 반등 모멘텀을 선보였고, 이더리움도 2,000달러 위로 안착하는 모습, 무엇보다 우리의 XRP가 SEC의 항소 취하 소식이 더해지면서 2.5달러 위로 올라서는 아주 예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환호하면서 FOMC 이후에 랠리를 펼쳐줬는데, 그만큼 미국 연준이 상당히 의미 있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입시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연준의 FOMC 내용이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들도 있고, 파월 의장이 트럼프와 살짝 어떤 긴장감을 보여주려는 듯한 그런 멘트들도 있고, 어쨌든 연내 2회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가 될 거다라는 게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불식시키는 연준 의장의 멘트가 또 나와줬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반등세가 나와준 거고, 그래서 이번 주에 과연 9만 달러 위로 다시 올라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관전 포인트로 또 자리하게 된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시장의 정서 자체는 하루 전과 비교했을 때 확 하고 바뀐 모습을 우리가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7포인트 오른 49까지 치고 올라서면서 중립 단계로 완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61%대 중반에 자리하면서 여전히 상당히 빡센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멘트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매둘기, 비둘기적인 입장, 매파적인 입장을 적절히 섞어서 매둘기적인 입장을 확인하면서, 하지만 시장에다가는 반등 시그널을 주입시키는, 다시 말해서 비둘기적인 스탠스가 좀 더 강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 심리가 위축됐지만 경제는 건강해 보인다. 시장 심리 하락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인한다. 올해 연준의 근원 인플레이션 전망 침체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관세다. 관세가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른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고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 연내 2번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다. 고용과 해고율도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해고율이 상승하면 이건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이 알아서 완화된다라면 금리를 높일 이유가 없고 이건 옳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추 예상했던 수준 정도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점도표에 연내 원래는 2번 금리 인하 예상이 됐었었는데 이게 한 번으로 줄어든다던가 이러면 이제 시장 폭락 오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최악의 어떤 경우의 수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 반갑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약간 높지만 노동시장은 견고하다. 정책적, 국제적인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경제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관세가 인플레이션 예측을 주도하고 있다. 신호와 잡음을 구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사실 이런 제롬 파월 의장의 멘트보다 이 스테이트먼트에 담긴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 하나가 지금 위험자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QT 속도가 4월부터는 완화될 거라고 아예 명문화돼서 등장을 해줬다라는 게 반갑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 재무부의 증권 월간 감축 한도가 기존에 2,5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이제 감소가 된다. 다시 말해서 QT, 양적 긴축의 강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점진적으로 유동성 축소를 완화하겠다라는 신호. 말이 좀 어려운데 풀어서 얘기하면 시중에서 돈을 빨아들이는 속도, 양적 긴축의 속도를 완화시키겠다라는 게 여기 어딘가에, 여기입니다, 담겨 있습니다.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수준으로. 되게 재밌는 상황이 어쩌면 한 5월이나 6월을 기점으로 해서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지금 양적 완화로 접어드는 어떤 그런 분기점이 5월이나 6월쯤에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우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준의 FOMC 스테이트먼트에 이렇게 적시됐다라는 게 지금 시장을 굉장히 크게 안도하게 만드는 그런 재료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던 멘트들은 사실 예측 범위 안에 있었던 내용들이 단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양적 긴축 QT 속도가 완화될 거라는 게 숫자로 나와주다 보니까 이런 게 지금 시장을 안도하게 만들면서 안도 랠리가 나오게끔 견인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JP모건의 CIO 밥 미셸은 연준이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시장이 안도하고 있다.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통화 정책은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책을 의미하고 이건 시장 유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이번 FOMC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트 호건,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S&P 500이 급락할 때 평균적으로 30%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하락 이후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한 투자자들은 연평균 19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걸 급락 이후에 급등이라고 하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일관된 트렌드 가운데 하나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인 조정은 매수 기회다. 지금보다 더 강세장을 확신한 적이 없다. 지금 굉장히 여길 저길 보나 강세 상황이 시그널이 굉장히 선명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강세장 중에서 와중에 단기 조정은 기회다라는 굉장히 101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틸렌,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된다라면 비트코인은 9만 달러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연준은 이번 회의 이후에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꽤 선명하게 비둘기파적인 어떤 모습을 조금 더 강하게 내비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아주 예쁜 시장의 반등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번스타인, 현재 시장 상황이 강세장 정점이 아닌 아직 사이클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를 투기 자산에서 디지털 자본시장으로 변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걸 고려하면 10만 달러가 이번 사이클의 정점일 수가 없다. 우리는 올해 말에 20만 달러로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발 국제정세 급변과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내년에 사이클 정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 리서치 기업조차도 이 사이클 패턴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상당히 지금 여지를 남겨두고 있잖아요. 언제 사이클 고점 나올 거다, 사이클 패턴이 반복될 거다, 이런 말 이제 못하는 겁니다. 지금 변수가 워낙 예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지금 등장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열린 결말 비슷하게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 거겠죠. 이 와중에 또 트럼프가 한마디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블록웍스 서밋이 지금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현지 시간으로 19일 또는 20일에 트럼프가 등판해서 연설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앨런 워테렛은 라이브 스트리밍이 아닌 녹화 영상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일정과 마찬가지로 이런 이벤트에서 타이밍, 계획은 항상 매우 유동적이다. 암호화폐 정책 다음 단계를 위한 중대 발표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시대가 바뀌긴 바뀌었어요. 이 블록웍스 서밋에 현직 대통령이 연설을 한다라는 게 그게 뭐 라이브든 녹화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 보면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도 꽤나 선명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짜 여기서 뭐 하나 큰 거 던져주면 좋겠는데 항상 느끼지만 봐야 된다, 뚜껑 열어봐야 된다, 너무 지나친 기대는 또 큰 또 실망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렉트캐피탈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통해서 일간 종가가 84,000달러 위에서 돌파 마감을 했다. 이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지지라인 위에서 일간 종가가 마감됐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서 9만 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거란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멀진 비트코인 이틀 차트예요. 강세 시그널이 방금 반짝했다. MACD 강세 전환 바로 앞이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평균적으로 45% 수준의 상승세가 나오곤 했다. RSI에서도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이 두 가지 시그널이 지금 반짝하고 등장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40%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굉장히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스터 크립토, 비트코인은 지금 과매도 상태를 확인했다. 곧 대규모 반전을 보게 될 것이다. 실제로 대규모 반전이 나와버렸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반갑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토니 기니가 상당히 지금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라운드업을 잘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곧 88,000달러까지 다다를 것이다. 5월이나 6월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알트코인들은 이에 따라서 25%에서 40% 수준의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3월이 공포장의 바닥이 될 것이다. 이더리움은 2,000달러를 회복했고 3월에서 4월을 거치면서 대규모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또 길게 또 중장기적인 자신의 견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88,000달러 돌파 테스트는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냥 가는 거고, 다만 금리 인하가 실제로 단행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또 워낙 이 정책적인 어떤 변화를 불어넣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부 휴전이 지금 협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전체 위험자산 시장에 또 안도 시그널이 될 수가 있고,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변수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기둥이 어쨌든 5월이나 6월에 금리 인하 단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4월부터 양적 긴축 속도가 크게 늦춰지면서 5월에서 6월 금리 인하 단행되고 요 전후 시점에서 양적 완화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면 돈이 들어온다, 돈 들어온다, 돈 들어온다, 머니 프린팅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엄청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걸 계기로 올 여름은 그냥 더워서 짜증나는 여름이 아니라 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핫한 여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이 어쩌면 이번 사이클 중반에 펼쳐진 진짜 강세장 와중에 조정치고는 30% 수준으로 나왔으니까 이 정도에서 공포장 조정의 바닥을 이제 확인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고, 이더리움이 2,0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잘 나아가 준다라면 알트 시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알트코인들이 한 40% 전후 수준의 반등세를 보여준다라면 상당히 흥미진진한 알트 시즌으로의 전환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약간 종합적으로 지금 얽히고 설켜 있고, 여기에다가 또 트럼프가 무슨 말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상황 자체를 예측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것도 맞는데,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가능성 있는 재료들도 곳곳에 또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은 우리가 또 긍정적인 기대 포인트로서 바라보며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라크 데이비스,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있다. 양적 긴축도 끝나가고 있다. M2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금값도 올타임 하이를 찍었다.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모든 걸 보면은 이 모든 시그널이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있는 상황이다. 이걸 바라보고 이걸로 뭘 할지는 알아서 각자 판단 잘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긍정적인 재료들이 많은데 여기서 왜 악세 전망을 갖고 이렇게 쫄아 있거나 패닉셀을 하는 거야. 좀 잘 봐봐. 엄청 상황 좋아.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상황 전체는 참 좋은데 여전히 그래도 뭔가 돌발 악재라는 거는 항상 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니까 너무 멍 때리면서 좋다 좋다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재료를 잘 취사 선택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돌발 변수가 또 언제든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우리가 진짜 이른바 몰빵이라든가 이런 리스크가 커지는 그런 행위를 하고자 하는 욕망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FOMC 이후에 시장 분위기 좋고 긍정적인 재료들 나와줬고 가능성 있는 재료들도 산적해 있고,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자리하고 있고 관세 리스크 아직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챙겨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되 긴장감은 놓지 않는 그 정도 스탠스가 지금 딱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